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말하다 볼린저 밴드, 볼린저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매매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어떤 이제 확률과 관련된 이제 보조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가 개발한 이제 기술적 지표입니다. 주가의 이제 변동을 상하 밴드로 나뉘어져서 그 밴드 폭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가의 그 형성된 그 패턴을 보면서 그 변동폭, 그러니까 이 밴드로 이루어지는 이 변동폭, 그 수축하고 확장하는 이런 이제 밴드의 변동폭이 있습니다. 이 변동폭이 있는데, 그 밴드의 변동폭의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적절한 매매 시점을 이제 포착할 때 볼린저 밴드 어,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하 밴드, 그래서 세 개의 선으로 좀 이루어졌는데요. 세 가지 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상한선과 중심선과 하한선으로 이루어진 이제 이 밴드 폭을 상태를 나타내는 보조지표가 볼린저 밴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또 이제 설명하다 보면 이 볼린저 밴드에서 이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의 20일에 해당되는 중심선입니다. 그러면 20일 기간에 두고 이 밴드 폭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이런 밴드 폭의 표준 편차가 있는데, 그 밴드 폭의 그 표준 편차를 활용한 매매가 볼린저 밴드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에서 구성을 보면 페리어드 20입니다. 기간이 20이고요. D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이 밴드 폭에 플러스 마이너스 밴드 폭을 갖는다. 그래서 D1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치가 기간은 20, 그 다음에 밴드 폭의 편차는 2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중심선, 이 중간선이 이동평균선의 중심인데, 이게 지금 가격 이동평균선의 21선하고 같은 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다 이제 설정한 걸 보시면 볼린저 밴드와 61선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가격 이동평균선에서 체크를 60선만 했고, 이 중심선이 21선이기 때문에 보시면 어, 이동평균선 매매, 이평 매매는 61선 중심의 이평 매매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이 중심선과 61선이 이번에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를 했던 부분, 이 골든 크로스 했던 부분이 이제 어, 정배열로 가는 이제 시그널이 나온 거죠. 골든 크로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밴드 폭의 패턴과 그다음에, 그러면 이 밴드 폭은 어떤 거냐면 거래량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밴드가 확장을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수축한 부분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은 수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조정이 되는 거였고, 한 번에 이제 이걸 보려면 밴드의 수축은 뭐냐면 하나의 응축이다. 수렴이라 볼 수 있겠죠. 거래량의 수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고, 이 확장, 밴드 폭의 확장은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이 밴드 폭의 수축과 확장을 보면서 거래량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축을 하면 밴드가 수축을 하면 거래량이 준 거고, 밴드가 이렇게 양쪽으로 확장을 하면
거래량이 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보조지표는 빼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래량 보조지표를 잘 보질 않아요. 그냥 볼륨 오시텔 보는데, 그래서 이걸 빼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저의 노하우를 알겠습니다. 지표 추가를 하는데요. BW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BWI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이 볼린저 밴드의 이 확장폭 있죠. 확장폭의 를 수치화한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이 수축과 확장에 대한 이런 거를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승 있죠. 볼린저 밴드 상승, 그 주가의 상승, 이거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해서 이거를 수치화한 게 BWI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BWI 이 보조 지표,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확장폭에 대한 수치화를 시킨 것이 BW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노하우가 뭐냐면, 어, BWI 보조 지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데, 이건 이제 지표 겹치기랍니다. 지표 겹치기를 해서 다시 한번, 하나를 더 설정하겠습니다. BWI를 추가하는데요. 자, 이걸 겹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겹치기를 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는데, 이 보조 지표 추가된 하나는 10일로 바꿉니다. 기간을 10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색깔은 달리 하기 위해서 기간 10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그대로 기간 20으로 하고 색깔은 뭐 그대로 해도 되고 붉은색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설정했죠. 20과 10으로 설정했고 이거를 어, 드래그는 해서 오른쪽에 Y축 표시로 해서 그대로 겹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BWI 기간 10일과 기간 20일이 이렇게 겹쳐져서 요 이제 패턴을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매매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한선입니다. 이제 하한선은 보면 이 세 선 중에서 밑에 있는 선이 이제 하한선이죠. 이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에 20일 같다고 했죠. 자, 이 설정한 이동평균 중에서 이 편차가 마이너스 표준 편차를 적용된 것이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상, 하 선으로 나뉘고 이제 중심선은 이제 이동평균선 20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 표준 편차 분포도가 이제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의 이 폭, 이 진폭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이 진폭의 이 표준 편차는 95%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의 확장과 수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게서 이 볼륨 밴드의 수축과 확장성에 대한 그 신뢰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 대한 표준 편차 신뢰도는 9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일 때보다 2일 때 볼륨저 밴드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더 넓어졌을 때, 그 넓어졌다는 거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축한 부분이죠. 여기는 수축한 부분이고 넓어졌다는 거는 이렇게 확장한다는 얘기죠. 서로 이제 확장하는데 그래서 표준 편차가 1일 때보다 2일 때, 이 편차가 1일 때보다 2일 때
이 볼린저 밴드의 확장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확률이 95%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표준 편차가 어, 지금은 이제 20의 2로 돼 있으니까 표준 편차가 어, 3으로 이제 한번 설정해 볼까요? 표준 편차를 3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준 편차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3 이상 확장하는 이런 이제 밴드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확률이 이제 99%는 되는데 확률은 높을 수는 있어도 지표를 봤을 때 이 표준 편차가 3이 되면은 밴드의 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하한선 쪽으로 주가가 이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제 표준 편차를 설정하다 보면은 상승할 때 이제 확률은 좋겠지만 또한 편차 3 이상이 되면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적정한 수준선, 지금 널리 사용되는 표준 편차를 이루하는 게서 어, 어떤 이제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20의 2로 표준 편차를 맞춰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세팅이 이제 20의 2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 세팅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WI 기간은 10과 20을 보면서 이 이제 패턴을 이제 보는 건데요. 자, 어떻게 보냐? 자, 골든 크로스. 자,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밴드가 상승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한선에서 주가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상승할 때 보면 BWI가 이렇게 골든 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패턴으로 봤을 때 상승 이제 밴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수축을 한 다음에 밴드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의 배열도 중요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항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주가가 61선을 탔죠. 그 다음에 21선, 중심선. 그래서 주가가 탔고, BWI 지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로 골든 크로스하는 이 부분하고 그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 이게 닿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곳에 이제 패턴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BWI 보조 지표가 서로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한 이 부분, 그 다음에 주가가 중심선에 좀 올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눌림 받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한번 이제 터치를 했죠. 볼린저 밴드 상단선 한번 터치를 하고 한번 다시 눌리고, 중심선에 눌리고, 다시 이렇게 이 밴드 폭만큼 맞춰서 이렇게 상승과 조정,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WI 이제 보조 지표를 보면서 서로 이제 엇갈려서 상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밴드가
상승하는 부분. 여기도 이제 밴드가 상승하는데, BWI는 상승하는데, 주가는 빠지죠. 이게 뭐냐면은, 이 밴드 폭이 확장됐는데, 이 밴드 폭이 확장되는 건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을 주거나, 하락을 주죠. 어떻게 되죠? 이 BWI가 이렇게 상승 확장을 하죠. 근데 거래량이 느는데 주가가 빠지죠. 그건 이제 폭락이 온다는 이제 신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밴드 폭이 확장된다는 건 거래량이 느는 겁니다. 거래량이 느는 거예요. 거래량이 느는데 주가가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하면 주가의 상승이고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은 더 대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BWI가 BWI가 서로 이제 엇갈려서 이렇게 이제 상승해 가죠.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 밴드 폭이 확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밴드 폭이 확장됐다는 건 거래량이 늘고 있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밴드 안에서 배열을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배열이라는 얘기죠, 역배열. 이 부분이 역배열이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61선 중심으로 보시면 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이것도 역배열이죠. 하나의 역배열입니다. 보시면 61선 있고 볼리저 밴드 중심선이 61선 아래에 있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이고. 그렇죠? 자, 여기를 보세요. 볼리저 밴드가 수축을 한 다음에 이제 수렴이죠. 수축을 이제 서로 이제 수축을 해서 응축을 시킨 다음에 어, 볼리저 밴드가 확장한다는 거는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량이 느는데 배열을 바꿔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제 배열을 바꿔놓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가의 상승 예고를 하는 겁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인가 그런 종목 같은데 자, 이렇게 볼리저 밴드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문배 철강 한번 볼까요? 저 상한가 나왔던 문배 철강. 자,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가 이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지는 않았었죠. 요게 바로 이제 매집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의 확장 폭을 보세요. 밴드 폭을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늘지가 않았고 자 보시면 60선이 돼 있고 볼린저 밴드가 중심선이 60선은 골든 크로스인데 이 부분이 배열을 바꿔놨죠. 이제 정배열로 바꿔놨습니다. 정배열로 바꿔놨고 이 밴드 폭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자, 밴드 폭 안에 들어있고 여기서 밴드가 확장을 하죠. 양쪽으로 확장한다는 건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WI가 어떻죠? 여기 보시면 BWI 서로 엇갈려서 골든 크로스를 했죠. 이 골든 크로스 했던 이 부분 여기서 한번 시그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BWI가 상승합니다. 주가의 상승이 나오면서 뭐가 됐다? 상한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니트 볼까요? 세니트 여기서 이제 밴드가 이렇게 확장을 했죠. 여기 매집의 과정을 지금 거쳤고 배열을 보시면 61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골든 크로스 할 때 정배열 배열로 갔고 자 여기서도 물량을 좀 모아갔던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상승하고 눌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 한번 터치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이렇게 패턴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자, 요 부분이 이제는, 어,
지지이자 저항점입니다. 요 부분이 지지이자 저항점이다. 코아시아라고 하겠습니다. 코아시아 14% 상승 보였는데, 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BWI가 이렇게 올라왔죠. 거래량이 늘면서, 밴드의 폭이 커졌죠. 확장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뽑아줬고, 그러면 여기 이 폭. 자, 여기가 지지이자 저항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저항점에서 눌림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온 거죠. 금강철강 보겠습니다. 금강철강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시그널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열을 바꿨죠. 배열을 바꿨고 눌림 주고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되죠. 어떻게 정배열로 가면서 정배열로 가면서 이제는 밴드 폭이 어떻게 되냐 확장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시그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수축했다가 수렴했다가 확장했을 때 매매 포인트로 봐야 됐다는 거였죠. 여기가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눌림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지지와 저항의 자리였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더 눌려서 이 부분이 깨지면 손절이고, 자, 이 라인을 깨면 손절이고, 눌리면, 눌림목 매수의 자리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주은행 보겠습니다. 제주은행. 여기였죠? 여기였습니다. 배열은 여기서 바꿨죠? 여기서 바꾸고,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식을 나오고, 엄청난 확장을 했죠? 여기였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여기가 지지라인. 이 자리를 깨면 손절. 이 자리를 지키면 눌림목 매수. 아시겠죠? 모트렉스 보겠습니다. 모트렉스는 여기였죠? 여기였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모트렉스가 이렇게 갔다. 자, 그러면 라인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지지점으로 보고 지지받고 상승하면 눌림목 매수. 이 라인을 깨면 손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였습니다. 시그널은 여기였습니다. 분명히 보이죠? 알톤 스포츠. 알톤 스포츠는 보시면 여기 배열 바뀌고, 자, 여기죠, 여기.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패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지지라인을 만들었고, 캔들로 지지라인 만들었고, 이렇게 가서 보시면, 보면 딱 보이죠?
여기를 지지점 삼아서 눌림목 상승. 그럼 여기가 이제 또 지지대가 됐죠, 여기가. 지지대가 되고 눌림목 상승. 또 이제 앞으로 나눠서 보면 이걸 지지점으로 보고 눌림 상승 나오면 눌림목 매수. 이 구간을 깨면 손절. 아시겠죠? 이 구간을 깨면 손절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또 지루할 수 있고 간략하게 이제 핵심 포인트만 오늘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 또 이제 수치화해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새로운 이제 메모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